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필기 이도윤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와 함께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필기 내용을 같이 이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학습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우리 출제 기준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출제 기준을 보시면 자, 우리 이제 적용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년까지죠. 자, 그런데 자, 출제 기준 필기 내용이 뭐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물론 이제 뭐 이 단위 구분을 좀 약간 새롭게 조금씩 이제 포함되는 부분을 나눠서 새롭게 이제 단위를 나누고 자, 이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용 자체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항목 보면은 자, 일단 우리 총 문제 자, 총 문제 수가 자, 이제 60문제죠. 자, 60문제니까 자, 우리 합격을 하려면 자, 36문제 자, 36문제 이상 맞추면 자, 60점이고요. 자, 그래서 36문제 이상이면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필기 자, 주요 항목에 보면은 자, 건축계획 일반의 이해 1번이 건축계획 일반의 이해 그 다음이 이제 건축 설비의 이해 자, 그리고 건축 제도의 이해 자, 4번이 일반 구조의 이해 5번이 구조 시스템의 이해 6번이 건축 재료 일반의 이해 7번이 각종 건축 재료 및 실내 건축 재료의 특성, 용도, 규격에 관한 사항의 이해 자, 이렇게 크게 7개 단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건축계획 일반의 이해 건축계획 일반의 이해에서 이제 이 세부 항목을 확인을 해보면 건축계획 과정, 조형계획, 건축환경계획, 주거 건축계획 자, 이렇게 이 가장 큰 항목에서 이제 세부 항목으로 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서 나오는데 우리 강의는 보통 이 세부 항목에 자, 2단원 혹은 뭐 3단원 정도 자, 그 정도를 하나의 단위 과정으로 해서 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건축계획 과정 자, 건축계획 과정에서는 건축 설계와 건축계획과 설계 자, 건축계획 진행 건축 공간 건축법의 이해 자, 이렇게 세세 항목이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조형계획에는 이제 조형의 구성 건축 형태의 구성 색채 계획 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자, 일단 1회차는 자, 이렇게 건축 계획 과정과 조형 계획에 대해서 자, 우리가 수업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1번 건축 계획 과정 자, 1번 건축 계획과 설계 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자, 가장 먼저 기획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모든 일에 있어서 기획 혹은 계획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계 과정을 거쳐서 자, 그래서 설계 도면이 이제 제대로 나오면 그럼 이제 시공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라든가 자, 푸르지오, 대우건설 혹은 뭐 GS건설의 자이 그리고 롯데캐슬 있죠. 자, 그리고 뭐 이편한 세상, 대림, 포스코건설 그리고 뭐 삼성물산 자, 뭐 하나 있죠. 하나포레나 자, 이런 회사들 자,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시공회사죠.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시공회사들이 자,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같이 자,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시행사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시공사가 있죠. 자, 그래서 자, 보통은 이제 시행사에서 자, 기획 및 설계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실제 건축을 하는 게 이제 시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건축주가 있을 거고요. 그 건축주가
가장 먼저 이제 기획을 하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기획과 설계와 시공에서 자, 이제 설계 과정에서는 자, 이제 건축가가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할 건데, 자, 먼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주한테 이제 처음에 많은 이제 얘기를 듣고, 자, 그럼 이제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서 이 건축가가 이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시공업자한테 이 설계도를 넘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건축가는 이 건물을 계획하기 위해서 조건 파악을 일단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을 잡아야 되겠고, 기본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실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 자, 이 과정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네, 조건 파악,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자, 실시 설계다. 자, 생각을 잘 하시고. 자, 여기 기획은 뭐 계획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건축주가 여기 나오는데, 계획 단계에서. 자, 건축주는, 자, 요 정의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건축법 상에 이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로 자, 과거에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건축주에 대한 정의 자, 정확하게 자,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자, 도면의 작성 순서. 자, 이제 도면을 이제 건축가 이제 실제 도면 작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작성을 할 건데 자, 계획 설계도, 자, 그다음 기본 설계도, 실시 설계도, 자, 그리고 이제 시공 설계도는 이제 시공업자한테 이제 넘어가서 이제 시공 설계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계획 설계도, 기본 설계도, 자, 실시 설계도, 자, 그리고 자, 시공 설계도, 자, 이렇게 자, 이 전체적인 건축 계획과 설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건축물의 계획과 설계 과정 중에서 자, 계획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 세부 결정 도면 작성, 자, 두 번째 뭐 형태 및 규모의 구상, 그다음 세 번째 자, 대지 조건 파악, 자, 그다음에 요구 조건 자, 분석.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시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세부 결정 도면을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도면 작성은 뭐예요? 이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죠.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면 작성은 이제 실제 설계 단계에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자, 우리 2번, 건축계획 진행. 자, 1번, 건축계획의 원리. 자, 건축은 보건적이며 재해 안전해야 한다. 자, 건축은 기능적이며 경제성, 내구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 건물 져가지고, 이 분양해가지고, 그래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내구성. 자, 건축물 딱 지어놨는데 막 1년 뒤에 막 붕괴됐다. 1년 뒤에 막, 막 무너져 내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랫동안 자, 건축물이 유지가 돼야 되겠고요, 그죠? 자, 그다음 미적이고 인간적,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건축물이 막 흉측한 막 그런 형태다. 그러면은 자, 우리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건축물의 그 모양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죠? 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건축계획 조건의 설정. 자, 건축의 용도, 누구를 위해, 자, 어떤 목적으로 자, 지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건축주하고 이 설계하는 사람하고 정확하게 이 건축주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설계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사용상의 요구. 자, 건축주와 사용자의 요구를 올바로 파악하여 계획 과정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축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설계하는 사람이. 자, 건축 규모와 예산. 자, 균형 있게 선정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주와 건축가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건설 시기 및 공사 기간 설정 마찬가지죠. 자, 대지의 조건, 교통관계 공동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걸 확인해야 된다. 여기 막 산골짜기에다가 집 지어놓고 길은 막 비포장 도로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막 차 한 대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 누가 살아요, 그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주변의 발전에 대한 예측 등 입지 조건과 대지의 면적, 형상, 방위, 집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건물 딱 지어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자, 분양 들어가서 딱 사는데, 자, 주변이 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막 가구가 막 한 몇천 세대, 몇만 세대 살고 있는데 거기 막 식당도 하나 없고 뭐 뭐 성당, 교회, 뭐 절, 뭐 이런 것도 막 이게 막 이 도시를 막 건너가야지 있고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자, 제가 뭐 특정 종교를 비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 아무튼 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백화점, 뭐, 자, 대형 마트, 자, 이런 것도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토지, 기후 등 자연적 조건 확인. 어떻게 막 저 북극지방, 남극지방에 아파트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전기 상하수도, 가스, 복규 상황, 공해 상태. 자, 우리가 일단 먹고 살려면 전기 상하수도, 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요리를 할 수 있게끔, 그죠? 그다음에 이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대지 모양 확인. 자, 건물 잘 지으려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가 가장 좋죠. 혹은 뭐 원형 넓은 원형 형태라든가. 자, 그런 대지 상태. 경사지의 경우 이제 기울기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경사가 막 이렇게 져 있는데, 근데 건물 막 이렇게 질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경사 져 있어도 이렇게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면 어떻게 돼요? 막 여기 산사태 발생하고 이러면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경사 10도 내외. 약간 이렇게 경사져 있는 곳은 뭐 그래도 이렇게 건물을 자, 지어 놓으면은 그래도 이제 밑에 자, 보강 공사하고 이러면 뭐 어느 정도 살 수 있겠죠. 지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 대지의 방위 남향. 자,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남향 선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향 내지는 뭐 예, 남동 뭐 혹은 남서 방향. 자, 그래 햇볕이 잘 들어오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 자, 계속해서 자, 자료 수집과 분석. 자, 건축 계획 조건을 이제 설정을 했으면, 자, 그러면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자료 수집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료가 수집이 됐으면 이제 세부 계획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평면 계획,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지을 건지 형태 계획, 그리고 이제 인면 계획, 그리고 구조 및 설비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평면 계획 같은 경우 이제 건물 내부의 활동, 자, 종류 및 실의 규모 및 상호 관계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각 실의 기능을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형태 계획, 주변 환경, 문화적, 사회적 조건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고요. 자, 주변 환경의 저해가 없게 일조, 소음 등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된다. 자, 인면 계획, 자, 형태와 각종 마감재를 이용하여 건축 공간의 외부를 아름답게 계획을 해야 되겠다. 구조 및 설비 계획, 내구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해 자, 계획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계속해서 자, 3번 이제 건축 공간. 자, 건축 공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건축 공간, 자, 처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물리적 공간. 자, 공간을 인간이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 적당한 높이와 모양, 자, 실의 크기가 필요하다. 그죠? 자, 그 다음 심리적 공간. 자, 심리적 여유감이나 안정감을 위해 자, 필요한 이 공간의 크기를 계획, 자, 설계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내부 공간. 자, 내부 공간 뭐예요? 내부 공간. 자, 건축의 기능, 조직화, 조형의 원리에 합당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 자, 외부 공간. 자, 건축물에 의해 만들어진 외부 환경, 건축군의 배치 문제를 포함한 강의적 의미. 자, 그러니까 우리 건축 공간을 이제 계획을 잡고 부지를 선정하고 이제 건축 공간을 형성을 할 때, 자, 그
외부 공간이죠. 자, 외부 공간 조경 막 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 뭐 어떤 건물이 들어가고 그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자연을 어떻게 조성하고 자, 뭐 그런 나무를 어디다 심고 자, 길을 어디다 내고 자, 이런 거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바깥 외부 공간도 자, 건축가에 의해서 자, 조용히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건축 공간에 대해 이 설명 중 뭐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뭐 이런 거 찾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외부 공간은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자,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자, 물론 뭐 우리가 뭐 이 산, 바다, 뭐 이 거대한 자연을 뭐 크게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예,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자, 일부 산을 깎아내고 자, 일부 자, 매립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외부적인 공간도 자, 이 건축가에 의해서 자, 이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4번 건축법의 이해. 자, 대지. 자, 대지에다 우리 건축물을 짓는 거죠. 자, 대지라고 하는 것은 자, 건축법에서 자,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다. 지적법에 의하여 자, 각 필지로 자, 구획된 토지가 예, 대지다. 라는 거를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요 정의. 자, 이것도 문제로 자, 나올 수가 있겠죠. 기억을 하시고. 자, 그다음 건축물. 자, 건축물이라고 하면 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 자, 지붕, 자, 기둥, 자, 벽이 있어야 되겠죠? 자, 특히 자, 지붕은 필수 조건이래요. 자, 그 필수 조건 지붕이 있으려면 당연히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건축물에 부수되는 담장, 자, 대문 등의 시설물. 자, 이런 것도 건축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자, 포함을 한대요. 자, 건축물의 용도. 자, 건축물의 용도 뭐 이렇게 나눠놨대요. 자, 단독주택, 공용주택, 제1종 근생,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 그래서 밑에 건축법. 자, 건축법 제3조에. 자, 제3조에. 자, 근데 이제 자, 건축물이라고 규정한 거에서 이제 제외되는 것들. 자, 제외되는 것들 1번에서 5번까지.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다음 철도나 궤선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 자,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자, 플랫폼. 자, 해당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시설. 자, 그다음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자, 톨게이트네요. 그죠? 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 2조 1호에 따른 자,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자,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자, 그러니까 간이 창고인데 이동할 수 있는 것, 컨테이너. 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자, 이런 거는 자,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문제가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자, 건축법이 적용하는 자,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혹은 건축물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고속도로 이 통행료 징수 시설하고 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자, 지정 문화재. 자, 그다음에 철도 부지에 있는 플랫폼. 자, 그다음에 자, 문화 및 집회 시설 중에서 이제 동물 식물원. 자, 이렇게 나오면 자, 그러면 이제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자, 이 동물, 식물원. 자, 요게 건축물이 되겠죠. 그죠? 자, 얘네 세 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속해서 자, 지하층. 자, 우리 건물이 있으면 지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 자, 그 해당 층의 바닥에서
자, 해당 층의 바닥에서, 그러니까 지하 바닥에서, 자, 지표면까지, 자,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래야지 이제 지하층으로 정의가 된다. 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밑에 지하가 있어요. 지하가 있는데, 자, 요 지하가, 자, 요 위에 이제, 이렇게 뭐 2층짜리 건물이다. 근데 이 지하층, 요게 이제 평균층의, 자, 2분의 1. 자, 2분의 1 이상이 돼야 요게 지하층으로 한 층으로 인정을 받는데, 자, 요게 굉장히 뭐, 낮다. 자, 그러면, 자, 해당 층, 지하층으로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해당 층 높이 2분의 1 이상인 것.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건축의 주요 구조부. 자, 주요 구조부. 자, 아까 내력벽, 자, 기둥, 바닥, 보호, 지붕, 틀 및 주요 계단. 그래서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도 자, 기둥하고, 자, 지붕하고, 자, 벽하고 나왔었죠, 그죠? 자, 여기 필수, 그죠? 자, 그 다음 제외. 자, 주요 구조부가 자, 아닌 거죠, 아닌 거. 자,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자, 작은 보, 차양, 실외 계단, 기초. 자, 이런 것들은 자, 주요 구조부는 아니다. 자, 그래서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행위. 자, 신축. 자,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죠? 신축. 자, 증축. 자, 개축. 자,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이제 재축. 자, 이전. 자, 신축은 자, 당연히 자, 새로 짓는 거죠, 그죠? 자, 새로 짓는 거. 증축. 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자, 그 건축물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자, 건축물의 면적, 자, 연면적, 층수, 자,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자, 이렇게 자, 이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에 대지가 있으면 그 대지 안에서 자, 건축물의 면적과 연면적과 층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게 자, 증축이다. 자, 개축. 자, 개축은 자, 그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대지 안에서 자, 그 대지 안에서 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다시 짓는 것. 자, 동일한 규모. 자,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 짓는 게 개축이에요. 자, 근데 재축. 자, 재축은 자,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멸실된 경우. 자, 그때 자, 동일한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건축물. 자, 동일하게 건축물을 짓는 것. 자, 이게 재축이죠, 재축. 자, 개축은 고쳐서 짓는 거니까. 자, 뭐예요? 이 건물 없애고 그 대지 안에 이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다시 짓는 거예요. 자, 재축은 자, 이제 내 의도가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무너졌을 때 자, 그 대지 안에 자, 똑같은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고요. 자, 그게 재축. 재방송, 재축이잖아요. 그죠? 다시 짓는 거, 재축. 자, 기억하시고요. 자, 이전을 옮기는 거죠. 자, 이전은 단 이제 동일한 대지 내에서 자, 같은 그 건축주의 같은 땅 안에서 움직이게 되죠. 그죠? 자, 해체하지 않고. 자, 그게 이전이래요. 자, 계속해서 자, 이제 도로. 자, 도로는 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자, 4m 이상의 도로. 자, 자동차 통행 불가능한 거는 3m. 자, 막다른 도로도 도로고요. 자, 그다음 건축 설비. 자, 건축 설비는 자, 이제 이런 것들. 자, 이런 거 이제 자, 우리 건물 지어놓고 이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우물 처리, 자, 굴뚝, 자, 승강기, 필회침, 국기계양대, 공통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자, 우편물, 우편함, 자, 그 다음에 자, 기타,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외, 자, 이런 거는 뭐, 자, 굳이 없어도 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 건축선, 자, 도로와 접한 부분, 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다.
자, 계속해서 대수선. 자, 대수선이라 함은, 자,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 또는, 자, 외부 상태, 형태를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자, 대수선 기억하시고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제 밑에, 자, 이런 내용인데, 자, 내력벽, 자, 30cm,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한 경우, 자, 기둥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한 경우, 보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한 경우, 자, 지붕틀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한 경우, 방화벽 또는 방화 구획을 위해, 자,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변경한 경우, 주 계단, 피단 계단, 특별 피단 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변경한 경우, 자,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포함한 외부 형태를 변경한 경우다. 자, 이게 이제 대수선이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면적의 산정. 자, 대지 면적. 자,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며 건축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다. 자, 건축 면적. 자, 건축 면적 중요하죠. 자, 여기 지금 빨간색, 파란색 막 색깔이 있는 거 많잖아요. 그죠? 이거 다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건축 면적. 대지 점유 면적의 지표로서 건축물의 외벽, 기둥, 기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자, 외벽이 없을 시 외곽의 기둥 중심선으로 산정을 한다. 자, 처마, 차양 등 중심선으로부터 1m 이상 돌출된 부분의 경우 그 끝부분에서 1m 후퇴한 선으로 한다. 단 한 혹은 2m, 창고는 3m. 자,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자, 건폐율. 자, 건폐율은 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건축물이 자, 이만큼, 자, 이렇게 차지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뭐 2분의 1이다. 자, 그럼 비율이 자, 2분의 1, 0.5잖아요. 그죠? 자, 요게 건폐율이고요. 자, 그 다음, 자, 바닥 면적. 자, 건축물의 각 층 또는 벽,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자, 1m 후퇴해서 자, 그래서 이제 바닥 면적을 산정을 한다. 자, 제외는 이제 자, 요런 데는 이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간다 얘기죠. 자, 공용의 필로티, 자, 승강기 면적, 자, 계단탑, 장식탑, 1.5m 이하 다락, 자, 굴뚝, 자, 요런 데는 자, 면적이 안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 자,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자, 연면적. 자, 연면적은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다. 자, 근데 자, 지하층하고 자, 지상층 주차용 면적은 자, 제외다. 자, 요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자, 지하층이랑 자, 지상의 주차용 면적 제외다. 자, 그래서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 전체. 자, 요게 자, 연면적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용적률. 자, 용적률이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체 대지 면적. 자, 전체 대지가 막 이렇게 있는데 건물 막 이렇게 졌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건물의 각 층의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각 층의 면적을 자, 합한 거예요. 자, 요게 각 층의 면적을 합한 게 연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 전체 대지 면적의 자, 연면적 곱하기 100.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막 뉴스에 나왔었죠. 자, 이제 건축업계 그 활성화를 위해서 자, 용적률을 자, 상향을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 200%까지 밖에 안 되는데 뭐 250%, 300%까지 자, 건설을 해야 된다. 자, 뭐 이런 내용이 자, 얼마 전에 자, 연초에 있었나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죠? 자, 그게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자, 그다음 리모델링. 자, 우리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하는 행위가 자, 리모델링이다. 자, 계속해서 이제 높이의 산정, 건축물의 높이. 자,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 높이까지. 자, 이게 건축물의 전체 높이고요. 다음 처마 높이는 자,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다.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집 있잖아요, 집. 집이 있으면 자,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 지붕 여기 밑에까지 여기까지. 자, 여기 이제 처마 높인 거죠, 그죠? 자, 그다음 층고.
자, 층고는 자, 각 층의 슬래브 윗면으로부터 위층 슬래브 윗면까지. 자, 이게 정확하지 않을 때는 자, 이제 4m. 자, 4m를 한 층으로 본다.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 반자 높이. 자, 반자 높이, 방의 바닥면부터 반자까지의 높이. 반자 이제 천장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이제 층 구분할 때. 자, 층 구분할 때 자, 4m. 자, 층이 확실하진 않을 때 4m를 하나의 층으로 자,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지금 지하층 빠진 게 뭐예요? 자, 이 건축물 층수에 자, 넣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용적률 계산할 때. 자,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층 포함 안 시킨다. 자,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승강기 탑, 계단 탑, 옥탑 건축물. 자, 얘네 같은 경우에 자,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자, 초과를 할 때 가산을 한다. 그러니까 건축물 면적 막 한 층 이런데 이 뭐 승강기 탑 이런 애가 승강기 들어가는 데가 뭐 요만큼밖에 안 해.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면적에 포함을 안 시켜요. 자, 근데 승강기 탑이 막 이만해. 자, 이만해가 승강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요 면적은 포함을 시킨다. 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 9층 건물. 자, 우리 자, 일반적으로 막 건물 그냥 높으면 고층 건물 막 엄청 높으면 초고층 건물 막 이러는데 자, 정확한 이제 규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30층 이상. 자, 30층 이상. 자, 120m 이상. 이 이제 고층 건물이고 자,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건물이 초고층 건물이다. 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승강기 자, 설치 대상 건축물은 자, 6층 이상. 자, 6층 이상 연면적이 자, 2000제곱미터 이상. 자,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